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2020년도 8월 첫째 주죠. 이제 주말을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과 중부지방 그리고 특히 충주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수로 인해서요. 이 자연재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자연재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도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선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와 아베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약해질 것이고요. 시진핑은 자기네 나라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도요. 지금 엄청난 시진핑은 산샤 때문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진 상태고요. 그리고 일본은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힘이 세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주권을 되찾으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일단 폭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서울과 충청권 이야기를 약간 들어보세요.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 전역에도 오후 2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동작대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영재 기자,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동작대교는 빗방울과 바람의 기세가 상당히 거셌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쪽에 있는 잠수교의 수위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는 5.5m를 넘어섰고 차량 통행 금지 기준인 6.2m도 조만간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이 중 경기도와 충북, 강원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로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280mm가 넘게 비가 쏟아진 경기 안성과 충북에선 산사태와 급류에 휩쓸리는 등 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방류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임진강, 한탄강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니 인근 주민분들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중부를 중심으로 일주일 이상 내리는데 특히 5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최대 50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 얘기 들으셨죠? 일단은 중국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국은요, 지금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이재민이 일어났고요. 사망자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코로나 사태, 변형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그거 말고도 다른 바이러스가 2-3개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한 3개 정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피해는 중국이 제일 클 겁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거고요. 시진핑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버팅길 겁니다. 그리고요, 아베 문처, 이제 일본 쪽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집중호우가 우리나라에 내리고 있지만, 물론 또 중국도 피해가 상당히 크지만요. 일본 역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일본도 역시 홍수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그래도 쉬쉬거리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워낙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일본은요, 지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8월입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달밖에 안 남았지만 올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지진은 간단한 지진이 아닙니다. 대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한신 고베 지진처럼 커다란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아베는 올해 안에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요,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상태고 일본은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역전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천천히 바뀔 거예요. 천천히요. 우리나라 국력이 점점 세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돌아가서 미국 얘기를 또 할까 합니다. 미국 얘기를 하자면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증시에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도 펌프질을 하고 있고요, 일본 아베도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펌프질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재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의 해충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좋다 싫다 계속 어쨌든 간에 동맹국의 형제의 나라로서 단단히 지켜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그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해질 거예요. 11월에 재선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언론사에서도 말씀을 한 것처럼 바이든이 더 높은 것처럼 얘기 나오죠. 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이길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건데요. 다시 트럼프가 재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힘은 점점 빠질 거예요. 미국이요. 우리나라에 대한 힘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점점점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커다란 기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틀을 만든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변혁의 기틀을 올해부터 만든다고 했고요. 그걸 하나씩 첫 단추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대한 이야기,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세종시를 밀고 있죠.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궁극적으로요, 서울에 지금 계속해서 조선왕조 500년부터 계속해서 수도를 서울로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죠. 한 나라가요,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바뀌는 때가. 예를 들면 인간사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이가요,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다시 성인이 되는 과정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반항의 시기가 있고 변혁의 시기가 있습니다. 땅의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들의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지금 선진국에서 초강대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주역은요, 지금의 5, 60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기틀은 그들이 만들 거지만요,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틀은 만들지만 이끌어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선 새 나라, 새 땅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 얘기는 좀 시간이 돼서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를 2020년도 새 틀의 기초를 박는 주춧돌을, 한 지부의 주춧돌을 만드는 기초가 될 거예요. 기초가 단단히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1000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도 있고 울산시 선거도 있습니다. 그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신론자이든 무신론자가 아니었든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상관없이 말씀드리고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손과 또 그 다음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새천년에 새로운 나라를 기초를 닦는 이번 기회에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와중이죠. 물론 새로운 바이러스가 중국에 돌면 우리나라도 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선방할 거고 많이 견뎌낼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들의 선진의식으로 지금도 피해가 적지만 코로나19가요. 더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바이러스가 일어나도 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나쁘고 그리고 온갖 음흉한 짓을 해왔던 모든 숨겨왔던 정치권이나 종교계들이 이제 드러날 거예요.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뽑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원년이 오래고요. 내년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세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2020년도에 가면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새로운 2000년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2, 3년 고통의 시간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자영업자는 다들 망해서 난리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특근이나 잔업이 없어서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참고 견디시고 빚을 최대한 줄이시면 기회는 온다는 거. 그 기회가 오면 우린 잡아야 된다는 거. 지금은 모든 정부가 거품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거품 경제를 하고 있죠. 다만 거품이 덜 들어간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쨌든 간에 참고 견디면 기회가 올 겁니다. 그 기회가 되면 저는 그거에 관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말씀드리고 경제적으로 높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서 좋은 성과, 그리고 내가 서민이면 중산층에 가고 중산층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노트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